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이 62 생일인 김재호라고 합니다. 평생을 한 기업에 바쳤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31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중소건설자재 도매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도 많았고 처음 입사했을 때 8명이었던 회사가 퇴직할 때는 직원이 12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저도 한몫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출근날 회사에서 큰 꽃다발과 함께 감사패를 수여했고 직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송별회도 성대하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행복했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와 격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라는 응원까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고 월 134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생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집은 20년 전에 대출을 모두 갚았으니 생활은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3명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에 독립했고 큰딸은 간호사로 아들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막내딸은 학원 강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평생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이제는 편안하게 아침 8시, 9시까지 늘어지게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중에도 아내와 함께 등산도 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몇십 년간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무료함이었습니다. 31년 동안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시간이 참 안 가더군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살짝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밖에 좀 나가지 그래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봐야 할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동네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처음엔 노인복지관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봤는데 의외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서예반, 수채화반, 스마트폰 활용교실, 건강체조 등등.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수채화반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본 적 없는 사람이 말이죠. 첫 수업에 갔을 때 강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놀라시더군요. 아, 여기 새로운 회원님이 오셨네요. 남자분이 오시니 반가워요. 그제서야 둘러보니 반 학생 15명 중에 남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모두 65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과 친해지긴 했지만 대화 주제가 너무 달랐습니다. 대부분 손주 이야기나 아픈데 이야기, 남편 흉보기 같은 주제가 오가는데 저는 끼어들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손주가 있긴 하지만 딸들이 멀리 살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손주 이야기만 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것이 퇴직자 모임이었습니다. 같은 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 식사도 하고 정보도 교환한다고 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 대화도 잘 통했고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재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한 사람들이었고 은퇴 후의 삶보다는 여전히 일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 부장,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 영업 컨설턴트를 구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주 3일 근무에 월급은 적지만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자유로워진 삶인데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만 있는 걸 못마땅해 하는 아내의 눈치도 있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31년의 경력이 있으니 기술적인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면접관이 던진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혹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있으신가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건 말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할 때는
보고서는 팀원들이 작성해 올리면 제가 검토만 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다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불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모든 영업보고와 프레젠테이션을 직원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야 했고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컴퓨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너무 기초적이었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이미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필요한 건 엑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법이었는데 그런 고급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더군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한 후 다시 취업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건설자재 유통업체의 영업 고문 자리였습니다. 면접에서 자신 있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필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주 3일 근무의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전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지만 국민연금과 합치면 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내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역시 사람은 일이 있어야 활력이 생기나 봐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도 좋았고 젊은 직원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경고 신호라며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선생님, 나이를 생각하셔서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어가면서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 의사의 말에 처음으로 내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61살.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주 이틀 근무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오히려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알겠더군요. 이미 내 역할은 끝났고 이제 회사는 젊은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결국 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6개월 계약직이었고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계약 연장은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실업자가 된 저는 한동안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나이 때문에 재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주말에 집에 놀러 왔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유튜브에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버지도 건설 자재나 집수리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31년 경력이면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많으실 텐데.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유튜버냐며. 하지만 아들이 계속 권유하기에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나이 지긋한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채널들이 꽤 있더군요. 특히 은퇴한 목수 할아버지가 집수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채널은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아들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주제는 집을 살 때 꼭 체크해야 할 건축자재 10가지였습니다. 영상 편집은 아들이 도와줬고 첫 영상을 올린 뒤 설렘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조회수가 20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망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택 관련 커뮤니티에 제 영상이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정확하고 실용적이라며 호평을 남겼던 겁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고 댓글에는 다음 영상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신이 나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체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꼼수 5가지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건 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알려주시니 더 신뢰가 가요.
이런 정보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구독자 5,000명을 달성했고 매주 한두 개씩 영상을 올리다 보니 이제는 편집도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이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수익이 발생한 것은 3개월이 지난 후였고 그것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취미 삼아 하는 일에서 수익이 생긴다는 것이 신기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보람찼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에서 협찬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직접 써보고 괜찮은 제품이면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몇 개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소한 수입원이 되었고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34만 원에 유튜브 수익 70만 원,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 80만 원까지 더하면 월 28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니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1년 정도가 지나자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곧 만나자는 말만 하고 실제로 약속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결혼하고 독립한 큰딸은 타지에 살고 있어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아들과 막내딸도 자신들의 삶이 바빠서인지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특히 퇴직 전에는 크고 작은 집안일에 제 의견을 물어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들끼리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뒤늦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 계약할 때 미리 여쭤볼 걸 그랬어요. 건물에 하자가 많아서 골치 아파요. 속으로는 진작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아빠가 한번 봐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그러던 중 퇴직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2번째 생일이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주며 축하해줬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이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일이 축하받고 선물 받는 즐거운 날이었다면 이제는 한 해가 또 가고 내가 더 늙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루 종일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쁠 테니 점심시간에는 전화가 오겠지, 퇴근 후에는 꼭 전화가 오겠지.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슬쩍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요즘 다들 바쁜가 보네요. 내가 한번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가 보지. 마음은 섭섭했지만 부디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큰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네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들과 막내딸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모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간단한 축하 메시지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생신 때 이랬었나?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했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와 함께 아이들에 대한 섭섭함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나도 그랬으니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는 생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다가 놀라운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가 생일이셨다고 커뮤니티에 올리셨더라고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밑으로 수십 개의 축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그저 내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다니. 그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해보니까 은퇴 후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갑자기 웬일이에요? 어제는 좀 서운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 유튜브 구독자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줬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구독자들이랑 생일 파티 해야겠네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서운해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퇴직 후 첫 생일은 쓸쓸하게 지나갔지만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기존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계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퇴직 1년 후 아직 제 인생의 2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회사나 직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내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영상 주제를 생각하고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 첫 번째 영상을 본 대학생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집 계약할 때 건축자재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큰 손해를 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쌓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31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직접적인 감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손녀와 함께 제 영상 촬영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7살 손녀가 할아버지는 유튜브 스타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 아이들도 서서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유튜브냐며 반신반의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채널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큰딸은 지난번 명절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에서 환자분이 아빠 영상 보여주면서 이게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 영상 구독자더라고요. 처음으로 딸의 눈빛에서 존경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다시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하고 아내와의 시간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언젠가 찾아올 의료비나 요양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은 불안합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아내를 바라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은 생일은 쓸쓸했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새로운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자세. 어제는 동네 커피숍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건축박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 맞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알아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팬이에요. 제가 건축학과 학생인데 교수님도 선생님 영상 추천해 주셨어요. 그 순간 퇴직 후 첫 생일에 느꼈던 쓸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퇴직 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함께 축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딸은 휴가를 내서 온다고 하고 아들과 막내딸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이 또 바쁘다고 못 온다 해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생일 방송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 스트레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히려 제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무게는 직책이나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은 생일은 쓸쓸했지만 그 쓸쓸함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했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날의 쓸쓸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새로운 기회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더 키우고 책도 한 권 써보고 싶고 언젠가는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멘토링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아이들과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퇴직이 그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해해 주세요. 특히 처음 맞는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첫 생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쓸쓸함이 이제는 감사한 경험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